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잡지 바론즈에서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셀파가 비트코인은 54,000달러에서 58,000달러 구간에 매우 견고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 후 강세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립토콘트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 접근할 때마다 대량의 시장가 매입이 발생했다며 6만 달러가 주요 지지 저항선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어제와 보합세인 45.23%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어제 탐욕 수준인 73점에서 72점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3.61%입니다.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유용한 암호화폐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뉴스 코인라디오입니다. 우리의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리다가 6만 3천 달러 선까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호재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는 만큼 랠리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시작하기 전에 앞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비트코인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SOPR 차트입니다. SOPR이란 매매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전송됐을 때의 가격 비율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비트코인이 1,000만원일 때 사서 2,000만원일 때 팔면 SOPR 수치는 2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치가 1보다 크면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수익을 봤다는 것이고 1일 때는 본전, 1 이하일 때는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SOPR을 보면 상승장에서는 1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했고 상승장이 하락장으로 바뀌면 1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SOPR입니다. 파란색 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 아래 보이시는 주황색 선이 SOPR 수치입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상승장에서 SOPR 수치가 1 이하로 여러 번 내려갔는데요. 이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인 바닥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10월에도 1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열을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보면 더 큰 하락을 해야 될 것 같이 보이지만 SOPR을 보면 과열이 해소된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장기 보유자들의 SOPR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초 상승장에서는 장기 보유자들의 SOPR 수치가 상당히 높이 치솟았던 반면에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고 있어도 여전히 SOPR은 박스권입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박스권에서 과열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가격만 놓고 본다면 쉽사리 매수하기 힘든 가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는 과열은커녕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에 따르면 마스터카드가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벡트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 암호화폐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마스터카드와 제휴 중인 수천 개의 은행 및 수백만 개의 가맹점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전망입니다. 해당 서비스에는 암호화폐 지갑,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암호화폐 포인트 전환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셰리 헤이몬드 마스터카드 디지털 파트너십 부문 부사장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터카드 파트너사는 벡트 플랫폼과 통합되어 고객이 암호화폐를 매매,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마스터카드는 전 세계 2만 개 이상 금융기관과 제휴 중이며 28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매니아층만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실생활 결제에 사용해왔는데 일반인들도 암호화폐를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지불 수단으로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뉴스 가운데 가장 놀라웠던 뉴스는 단연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는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 연기금 가운데 암호화폐 투자를 결정한 첫 사례인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등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자 그동안 전통상품 위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해왔던 연기금 사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현물 ETF에 우선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자산 운용사가 내년 상반기에 비트코인 관련 ETF 상품을 만들어 해외에 상장하면 교직원 공제회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규모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난 15일에 국내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ETF를 상장시켰습니다. 교직원 공제회가 코인 투자에 나선 것은 최근 ETF 출시 등으로 기존에 지적됐던 거래 불투명성, 관리 취약성 등의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뉴스에서 소개시켜드린 것과 같이 해외 연기금은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미국 페어텍스 카운티 경찰 퇴직연금, 싱가포르 국부펀드, 휴스턴 소방관 퇴직연금 등이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 중입니다. 정말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국 연기금마저 비트코인에 투자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국내 연기금들은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를 일종의 금기로 여겨왔습니다. 올해 초 국내 한 대형 자산운용사가 암호화폐 관련 주식을 묶은 주식형 펀드를 출시하려다가 막판에 접은 일도 있었습니다. 5월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투자를 두고 잘못된 길로 표현하는 등 금융당국의 부정적 기류가 강해지자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 것입니다. 참고로 교직원 공제에는 교직원이 재직 중에 낸 자금을 운용하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조 원을 굴리고 있는 초대형 기관입니다. 이런 초대형 기관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다른 연기금들의 비트코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잘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기금도 투자하는 코인을 잘못된 길이니 도박이니 사기니 하면서 무시할 사람은 없겠지요. 다시는 코인을 무시하지 마라. 국내에서는 한국교직원 공제의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주류 자산으로 자리매김시켜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다우존스&컴퍼니가 창간한 경제 주간지인 바론즈에서 비트코인이 주류가 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방점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표지로는 비트코인의 상징 문양인 B 문양을 사용하였습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바론즈의 구독자의 평균 연령은 54세이며 43.8%가 석사 이상이고 94%가 고위 경영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류 경영인들이 읽는 고급 경제 잡지인 것이고 주류 기업인들이 읽는 주류 잡지가 비트코인을 주류라고 규정한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바론즈를 구독해서 읽어봐야겠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트코인 셰르파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54,000달러에서 58,000달러 구간에 매우 견고한 지지선을 구축하고 있고 비트코인의 신고점 경신 후 강세 랠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그는 비트코인이 67,000달러를 돌파 후 지지를 받은 6만 달러 구간은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는 구간이었다. 만약 해당 구간의 지지가 무너진다고 해도 54,000달러에서 58,000달러 사이에 상당한 지지가 예상된다.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하고 신고점 랠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향후 수주 내에 8만 달러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주기영 대표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주요 지지선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 근접할 때마다 선물 시장에서 시장가 주문을 통해 8.4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이 발생했다며 시장가 매도 매수 거래량은 주요 지지 저항선 파악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의 말대로 정말 6만 달러에 도달할 때마다 상당한 양의 시장가 매수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누군가가 매수를 많이 한 구간을 매물대라고 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6만 달러 부근이 주요 매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물대는 상당히 심리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6만 달러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많이 한 상황이고 현재 6만 5천 달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다시 하락을 할 때는 6만 달러가 지지선이 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지지선에서 더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이 매물대가 과거에 누군가가 많이 매수했던 구간이라면 많은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매수하기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판단되기에 이 구간은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붙는 구간이 될 수 있어 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지선이 뚫려서 가격이 6만 달러 이하로 내려간다면 6만 달러는 뚫고 올라가기 힘든 저항선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매수 평균가가 6만 달러이고
다시 상승하여 6만 달러에 도달하게 되면 본전이라도 찾자는 심리에 6만 달러 부근에서 상당한 매도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도 6만 달러 선 아래로 잘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6만 달러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암호화폐가 이제는 정말 주류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지해가고 있는 만큼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